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 단일화라는 이 대국민 사기극이 결국 파탄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어요. 이 단일화라는 이 말이 만들어진 나라는,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단일화라는 이 용어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데도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단일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합이죠. 왜냐하면 이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표를 얻는데 뭘 가지고 표를 얻느냐?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당은 이런 정당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가 단일화되어서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을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두 사람이 정책이 많이 달라요.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정책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정책 단일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죠. 정책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린다. 박근혜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공공의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당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공당이라고 불러요. 공공할 때 공당. 공자는 뭐냐? 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당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정당을 공당 반대말이 사당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패거리를 사당이라고 그래요. 사당보다도 더 하질이 뭐냐면 붕당입니다. 붕당. 우리 조선조에 붕당정치란 말이 나와요. 붕당정치. 그걸 언제를 가르치냐면 주로 이 안동 김씨가 집권하던 이 순조, 이 무렵의 정치를 우리가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파벌이 많아가지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한 19세기 초부터는 안동 김씨, 평양조씨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는데 이 단계에 오면은 무슨 생각의 차이가 없어요. 노론, 소론 이런 사람들이 싸울 때는 뭘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도. 예, 근데 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나 안동 김씨, 평양조씨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완전히 패거리 싸움이 돼가지고 완전히 권력 그 자체를 위한 싸움으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걸 붕당정치라고 해요. 요새 단일화가 저게 바로 붕당정치의 표본입니다. 붕당정치라는 것은 패거리예요. 패거리.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식 단일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대국민 사기극. 그런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기자들입니다. 기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언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이게 한 7, 80%가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경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으로 물들면은 그 사람들은 언론기관을 하나의 선정기관으로 이용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을 하지 진실을 알리고 공평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을 알리고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한국의 언론이 구조적으로 지금 좌경화되어 있으면서 공정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자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인구 비례당 기자가 제일 많습니다. 한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이 기자예요. 기자. 그런데 이 기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20대, 30대, 40대가 전체 기자의 75%입니다. 이
계층은 굉장히 좌경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론이 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유리한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불리한 기사가. 예컨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기사는 굉장히 커집니다. 커져요.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한테 불리한 기사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정수장학회. 이거는 대선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에요. 장학회는 이미 재단이고, 재단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사회에 내어놓은 재산이지 개인 게 아니고, 이미 박근혜 씨는 거기서 손을 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어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근데 문재인 씨와 관련된,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2003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씨가 전화를 했다. 청탁성 전화를 했다. 그런데 비리를 밝혀내고도 기관 경고로 끝냈다. 거기에 문을 닫게 했으면 이런 피해가 안 생겼을 텐데 계속 영업을 하게 했다. 그래서 6조 원의 부실 대출을 하고 15,000명이 아직도 돈을 못 받는 게, 돈을 막 거의 떼인 셈인데 수천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씨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70억 원을 수임을 했다. 70억 원의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근데 사건이 뭐냐? 카드 빚 낸 사람들 빚 독촉하는 일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그건 그 변호사에 맡길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법무사면 충분해요. 굳이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70억 원을 주었다. 이런 사건은 정수장학회 사건에 비해서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말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거 있습니까? 이거? 별로 없으시죠? 요게 왜 그러느냐? 요게 한국 언론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사건이 안 되는 거는 커지고 사건이 되는 것은 작아져 버려요. 왜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좌경적이고 친민주당적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박근혜 씨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모래주머니 차고 지금 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조직선거가 중요했지만 요새는 언론을 통한 선전전이 더 중요한 선거예요. 그때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요새는. 그런데 그 선전, 언론을 통해서는, 근데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어려운 게임이냐 하면은 저는 한 2대1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대1, 3대1로 불리하다. 다만 요새 조선동화, 중앙일보 뭐 이런 종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약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또 불리한 보도가 이 단일화 보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태도로 보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 언론의 좌경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